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족집게 백선 51번 문제입니다. 개정된 농지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역,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불법,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주지 않고요,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리얼에 보면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옛날에는 5천만 원 이하였는데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미연, 불법으로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협,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물론 그 가격은 감정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협 하나만 틀렸네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협 하나만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자, 개업공개사 갑은 A 소유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0.9%죠. 그래서 보증금 2,600 더하기 월차임 20만원이면 곱하기 70을 해야 되겠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러면 27은 14, 1,400만원 더하기 2,600 하면은 4천만원이네요. 4천만원에 0.9%니까 4구 36, 36만원인데 A와 B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율이라고 했으니까 쌍방울부터 각각 받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72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용이라는 게 중요하죠. 85제곱미터 업무용 오피스텔. 만약 업무용이 아니고 주거용인 경우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에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2번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8번에 부운정 1회 5가지에 해당되면 취소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운영을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운영규정 변경승인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토부 장관이 주어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주어가 되면 취소될 수 있죠.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가태료 처분이라고 했는데 업무정지죠. 암기 프린터 55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다음은 54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올바른 것입니다. 1번 우선 면제를 갖춘 주택 임차인이라면 최초 매각기일 이후라도 매각 허가 결정 이후 배당 실시 이전까지만 배당 요구하면 된다 했는데 X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법원에서 통지받은 대금 지급 기한 이전에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가 아니라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민법 187조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3번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 상당의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방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했는데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죠.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번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의 대상이 됐었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거래계약 체결 후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의 100분의 5가 100분의 10으로 바뀌었죠. 100분의 10, 100분의 10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101번이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개정됐습니다.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근데 만약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행위를 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자가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개정됐습니다. 1번은 거짓 신고한 경우 종전에 5% 이하가 들어있는데 10% 이하로 개정됐다는 점 1번을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고쳐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